수분이 많은 자연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먹어라. 그리고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라. 원한다면 소량의 단백질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 먹을 경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서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적게 섭취하라.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는 단백질 음식을 먹지 말고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 음식을 먹지 마라. 그리고 낮 12시 이전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먹는다면 과일과 채소만 먹어라. 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야생동물의 식습관에서 건강과 다이어트의 원리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는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고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고엽제 후유증에 걸려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자연위생학을 실천하여 음식으로 병을 고쳤고 90kg이 넘던 몸을 25kg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도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이 없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다음과 같아요. 수분이 많은 자연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먹어라. 그리고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라. 탄수화물 음식과 단백질 음식을 섞어 먹지 마라.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 낮 12시 이전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먹는다면 과일과 채소만 먹어라. 밤 늦게 먹으면 살이 찐다. 저녁 식사는 가장 일찍 먹어라. 이 책은 시중에 난무하는 상업주의 다이어트와 증상만을 제거하는 제약업계 및 의료계에 경종을 울리는 비만과 질병치료의 바이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에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고도 하는데요. 특히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을 여러 책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어떤 시간에 먹느냐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비교적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라 더욱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사를 쓴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의철님의 추천글을 읽으니 더욱 신뢰가 들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실천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후기 덕분에 저도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책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 저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몸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저도 하비 다이아몬드처럼 날씬하고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 책에서 말해주는 건강한 식습관 일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꼼꼼히 읽어보고 실천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저자는 휴가를 체험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 2주면 된다고 하니 안 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나도 90kg 뚱보였다. 20대 중반의 어느 날 나는 친구와 심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봐 뚱보 아저씨, 살이나 빼고 오시지 그래? 뚱보라고? 내가? 나는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충격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나는 그 당시 다이어트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나는 헐렁한 옷으로 불쑥 튀어나온 배를 가리고 있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내 한 몸도 가꾸지 못하면서 다이어트를 판매하고 있다니. 나는 시중에 새로 소개되는 모든 다이어트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30일 동안 계란과 치즈만 먹으라는 다이어트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했다. 30일간 샐러리와 햄버거만 먹으라는 다이어트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는 체중을 줄여나갔다.
무려 47가지의 다이어트를 경험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문제는 다이어트가 성공하고 난 후부터였다. 그 다이어트가 끝나자마자 다시 옛날처럼 먹기 시작했고 몸무게도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심지어 몸무게가 더 늘어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것이다. 솔직히 말해보겠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다. 참고 있던 음식을 기다렸다. 그 시련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박탈감을 끝내기 위해 나는 저돌적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 식당으로 향했다. 아무리 체중을 많이 줄였다 하더라도 체중을 줄이는 데 들였던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나는 그 몸무게를 되찾았고 거기에다 추가로 5kg 이상 살이 더 찌곤 했다. 파리가 웽웽거린다고 음식물 쓰레기에 보자기를 씌우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음식물 쓰레기에 살충제를 뿌리는 행위도 일시적인 일이다. 정답은 따로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족족 매일 깨끗하게 처리하거나 아예 쓰레기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쓰레기 제로의 생활 습관이 정답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뚱뚱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러나 20대 초에 공군을 제대하고 나서 살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인생의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차야 할 시절에 나는 평균치를 25kg이나 웃도는 비만이었다. 178cm에 90kg을 훌쩍 넘어버렸다. 바로 그 시절 나의 아버지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50대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다. 그것은 내게 끔찍한 시련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은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는 90kg이 넘었고 건장한 권투선수이자 부두 노동자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어난 아버지는 비만과 고혈압과 당뇨와 심장병까지 그야말로 종합병원이 되어버리셨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나 또한 178cm에 90kg이 넘는 남자로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괴로워하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이후 나는 수많은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왔다. 그리고 비만은 외모의 문제뿐 아니라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젊어서 죽는다는 두려움과 뚱보라고 불리지 않으려는 욕망이 합쳐졌다. 10과 10을 더해서 20이 된 것이 아니라 10과 10이 곱해져서 100이 된 것이다. 마침내 나는 행동으로 실천했다. 항상 곁에 있던 햄버거와 콜라를 집어던졌다. 비만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준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그럴싸한 다이어트 요법들에 몸을 던졌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이어트를 실천했다. 수많은 좌절과 실망을 거듭한 후에 다이어트에 대한 나의 관점이 완전히 빗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물어보겠다. 당신은 살을 빼고 싶으신가? 그리고 평생 날씬한 채로 살고 싶으신가?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으신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예스라면 당신은 지금 행운의 문에 첫 발을 들여놓은 셈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실려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 몸과의 관계에 대해 수십 년 이상 철저히 연구한 나의 결과물이다. 만약 당신이 체중이 고무줄처럼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다이어트에 지쳐서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면 여기 반갑고 확실한 소식이 있다. 이제 당신은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는, 그것도 영구적으로 줄이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설마 그런 것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다. 당신이 경험한 것 이상의 온갖 다이어트를 나도 섭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서 나는 그 해결책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허기가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는 방식이다. 항상 다음 식사가 기다려지는 방식이다. 날씬한 몸매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배불리 먹는 방식이다.
이 모두를 여기에 다루고 있다. 이것은 칼로리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쫄쫄 굶는 다이어트도 아니다. 단식 또는 간헐적 단식처럼 끼니를 제한하지도 않는다. 위절제 수술도 필요 없고 약물이나 가루약도 쓰지 않는다. 이것은 임시 처방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다. 많이 먹고 싶을 때는 많이 먹으면 된다. 적게 먹고 싶다면 또 그렇게 하면 된다. 당신은 어떠한 종류의 압박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앞으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당신의 생활에 결합시키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한 가지뿐이다. 당신은 평생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따라하면 먹기 위해서 사는 가치관을 버리게 될 것이다. 살기 위해서 먹는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음식을 언제 어떤 배합으로 먹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언제 어떻게라는 요소가 당신이 찾으려고 했던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나는 이 책에서 자연의 원리와 몸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설명하겠다. 이 원리들을 생활에 적용시키면 젊고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신체적 보상뿐만 아니라 우울했던 생각이 모두 사라지고 맑은 영혼까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먹는 것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바꾼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인간의 몸은 참으로 놀라워라. 자연위생학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궁금할 것이다. 이 단어를 처음 듣고 물로 이를 닦고 몸을 씻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당신이 맞았다. 자연위생학은 청결을 의미한다. 자연이란 단어는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에 방해받지 않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 몸은 언제나 독성이 있는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세척해냄으로써 건강을 얻는다. 이것이 자연위생학의 기본이다. 이것은 음식이 사람의 수명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것은 또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데 기본적인 원리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당연히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잘못된 결과와 싸워야 했다. 자연위생학은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자연위생학의 기본 원리는 이렇다. 몸이라는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알아서 정화하고 스스로 치유하며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치유 능력이 사람의 몸에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인간은 살이 찌지도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어겼을 때만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위생학은 일방상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근거하는 말이다. 당연히 우리의 몸은 스스로 체중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진실인 것이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 법칙들을 위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자연의 법칙과 인체의 본능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중에 잡다한 상업주의에 끌려다니다가 지쳐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겠다고 결심한다. 그 다음에는 귀찮아서 내팽개친다. 마침내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상태로 흘러간다. 나도 이해한다.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의 사고와 행동을 자연의 법칙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우리의 몸은 신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힘과 적응력에 있어서 대적할 것이 없다. 인간의 몸이 타고난 능력은 너무도 광대하다. 우리 몸속의 내장기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피와 뼈와 세포로 변형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항상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한다. 폐는 피에 필요한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해준다. 뼈를 비롯한 인간의 골격체계는 몸이 똑바로 서고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 몸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의 세부 사항을 책으로 쓴다면 그 정보량이 백과사전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 완벽함의 정점에 뇌가 있다. 뇌는 이 모든 기적적인 활동을 감독하고 스위스 시계보다 정확하게 모든 일을 통제한다. 컴퓨터보다 더 고도로 발달된 인간의 뇌는 250억 개가 넘는 세포들로 이루어졌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1000조 개의 일을 수행한다. 100만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다. 무려 1000조다. 그것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밀하고 완벽하게 신진대사와 생존을 위한 전 과정을 수행해낸다. 인간의 몸이 가진 엄청난 기능과 위대한 능력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다가도 놀라 벌떡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이렇게 정교한 인간의 몸에 체중 조절 장치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신이 인간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 그 장치를 일부러 빼냈을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몸의 체중 조절 장치는 태어나면서부터 갖춰진 것이다. 날씬한 몸에는 인간의 타고난 권리다. 따라서 비만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 결과물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화분의 화초가 방의 어느 위치에 놓여 있더라도 햇빛을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의 몸도 항상성을 가지고 언제나 완벽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치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위해 중단 없이 분투한다. 인간의 몸은 항상 우리 편이다. 비만과 질병은 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그것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고 배신하는 순간은 어느 때일까? 그렇다. 우리 인간의 식사 시간이다. 당신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에 집어넣은 음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다. 비만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매일 먹는 음식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다. 데이빗 루벤 박사는 자신의 베스트셀러에 영양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있다. 바로 음식이다. 현대의학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학창시절에 음식에 관해 한 과목도 배우지 않았다. 인턴 기간 동안에도 무시되었고 전공의 수련 기간에도 무시되었다. 현대의학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많은 환자들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먹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건강은 생물학적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중 어떤 것도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말이다. 당신이 음식을 바꾸기만 하면 암과 심장병과 고혈압과 당뇨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이다. 당연히 그런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비만 또한 저절로 해결된다는 말이다. 이런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된 당신과 나는 행운아들이다. 이제 우리는 평생 살 안 찌고 질병 없이 사는 비결이 음식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연위생학은 200년 가까이 존재해왔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비만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당신도 자연위생학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자연의 법칙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더욱 이상할 뿐이다.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 이론만으로 알려졌을 뿐 한 번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법칙으로 요약되고 정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밤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우리 몸의 가장 흥미있는 현상을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자. 살을 빼는데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비록 과거에 수많은 다이어트를 실천해 보았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매혹적인 개념은 접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몸은 24시간 순환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과학자들의 하루 주기 리듬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런 출처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하루의 규칙적인 3주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루 단위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며 그 음식의 일부를 흡수하고 사용하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찌꺼기와 노폐물은 제거한다. 이 3주기는 어느 정도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각각의 주기는 하루의 특정 시간 동안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분명히 우리는 일정 시간대에 음식을 섭취한다. 그리고 먹는 시간을 미루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픔이 상승하게 된다. 자는 동안 우리는 특별히 눈에 띄게 하는 일이 없다. 그것은 낮 동안 섭취한 것을 동화시키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입에서는 냄새가 나며 혀에 막이 씌워지기도 하고 눈곱이 끼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 몸의 체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와 신진대사의 부산물, 즉 몸의 노폐물이 제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밤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가? 다음날 아침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해보자. 깨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약에 취한 듯한 느낌이 그것이다. 밤늦은 식사가 음식물이 위를 떠난 이후에 진행되는 동화주기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생리적으로 우리의 몸은 저녁에 일찍 먹기를 원한다. 음식이 위를 빠져나가는데 최소 3시간이 걸린다. 인간은 700만 년 진화하는 동안에 낮에 일어나 무엇인가를 먹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잠을 자는 생활을 지속해왔다. 우리 몸의 DNA는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이런 자연의 법칙과 진화의 법칙을 위반한 결과로 비만과 질병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다. 밤늦게 무엇을 먹은 결과로 인체의 8시간 주기는 이제 혼란을 겪게 되었다. 자연의 법칙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약에 취한 듯한 기분이 든 것이다. 이와 똑같이 만일 당신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점심시간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배출을 하고 있었고 배출하는 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점심시간 이후까지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몸에서 반응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섭취 주기에 들어서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을 당신이 설령 몇 번 정도 위배했을지라도 또다시 그 법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의 몸은 설계되어 있다. 오전에 독소를 배출하고 낮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며 저녁에 동화시키는 자연의 법칙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인체의 24시간 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툭 삐져나온 뱃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배출 주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배출 주기에 장애가 생긴다면 날씬한 몸매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독성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가 관건이다.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인 이유는 우리의 음식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 주기를 지속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아주 빠른 속도로 섭취해왔고 그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배출해야 할 각종 독성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든든한 아침 식사와 풍성한 점심 식사, 그리고 화려한 저녁 식사를 즐기며 산다. 독성 노폐물을 배출할 오전 시간에 미처 배출되지 못한 독성 노폐물 속으로 또다시 음식을 투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당신이 비만에서 해방되고 그 상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키려면 배출 주기에 독성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시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 날씬한 몸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독성 노폐물은 처음에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완벽히 제거할 수 있을까? 산 음식은 오직 과일과 채소뿐이다. 왜 인간에게 수분이 이토록 중요할까?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왜 물을 마시는 것이 자양분 섭취와 몸 정화에 충분하지 못한지 이유도 설명하겠다. 수분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등은
과일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다. 과일과 채소에는 인간에게 아주 필요한 단백질이 칼로리 배분율로 무려 5%에서 10%가량 들어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기본적으로 크게 3단계에 걸쳐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된다. 위장과 소장과 대장이 그 3단계이다. 이 필요한 영양분들은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 위장에서 소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모든 영양분이 흡수된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에 가득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의 도움을 받아 대장을 거쳐 배출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중에는 난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약국이 아니라 가수원과 밭에서 따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분은 몸 곳곳에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수행한다. 몸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화나 해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몸에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정기적으로 씻거나 세척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일까? 그렇다. 우리 몸의 내부다. 우리 몸의 내부가 세척되지 않는 방식, 즉 오염되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산다. 우리 인간은 매일 샤워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몸의 내부는 씻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어리석은 동물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물을 마시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 의사들은 하루에 2리터나 3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충고한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왜냐하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 곳곳으로 운반하지 못한다. 인간의 순환기의 모든 기능은 이 수분이 정기적으로 공급될 때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구성된 산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음식물 속에 살아있는 조직과 인체의 조직세포가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면 건강을 주는 힘이 생긴다. 우리는 몸을 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먹고 있다. 우리는 위장이 턱턱 막히도록 먹는다. 우리는 몸이 더 이상 막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위장이 막히면 막힐수록 체중은 더 늘게 되고 비만을 해결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나는 지금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음식을 먹고 있나? 아니면 내 몸의 순환을 막히게 하고 독소를 생산해내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당신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몸을 막히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음식이 우리 몸을 막히게 한다. 그리고 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 후에 건강이 나아지기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먹고 있다. 이제 밥상을 앞에 두면 식사의 70%가량이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나 살펴보시라.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날씬한 몸매로 활력이 넘치고 원기왕성하게 살아있길 원한다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딸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살아있는 음식은 수분 함량이 많은 음식이다. 수분이 많지 않다면 그 음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대부분을 가공 처리되었거나 변형된 음식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당신의 상상력에 맡기겠다.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다. 다른 음식들은 모두 농축되어 있다. 요리를 통해 가공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 음식 배합의 원리는 이것이다. 반드시 기억하길 부탁드린다. 우리 몸은 위에서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동시에 분해하고 소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다. 그러나 중요한 말이다. 농축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살아있는 음식,
즉 과일과 채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 농축되었다. 인간의 위장은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농축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무척 힘들어한다. 이것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렇게 간단하다. 모든 포유류는 수어간의 길이가 3.65m 정도인 사자부터 무려 85m나 되는 기린까지 그 동물의 먹는 음식의 종류에 맞게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소화기관을 지니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육식동물, 초식동물, 잡식동물, 과일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수백 수천만 년 진화해 왔다. 인간이 어떤 형태의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소화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자, 기린, 돼지, 말, 원숭이의 음식을 모두 먹는다. 인간은 이 모든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밥상 위에 이 모든 것을 올려놓고 한꺼번에 먹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며 몸의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식사 후에 힘이 빠지고 졸린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과일 몇 개와 샐러드를 먹는다면 절대 나른한 증상은 생기지 않는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은 다음 30분 후에 42.19km 마라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었을 것이다. 생선과 밥도 같이 먹었을 것이다. 닭고기와 국수도, 계란과 토스트도, 치즈와 빵도, 시리얼과 우유도 함께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몸에 엄청난 부담을 지운다. 날씬한 몸매와 쌩쌩한 에너지도 갖게 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식탁에서 계속해서 먹는다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식탁에 음식의 종류가 많을수록 당신의 몸은 더 힘들어진다. 체중 감소를 위한 1차 목표는 독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왜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할까? 왜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다고 할까? 부적절하게 배합된 음식이 위안에서 들어와 부적절하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이다. 사람들이 음식을 되는 대로 무차별하게 섞어 먹기 때문이다. 이것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고기와 감자를 예로 들어보자. 왜냐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한두 번은 먹어본 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기와 감자를 예로 들고 있지만 밥과 생선, 닭고기와 국수, 빵과 치즈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다.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하자. 일단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농축된 단백질은 그것을 분해하는 특정 소화액인 산성액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당신은 구운 감자도 먹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잠깐, 감자는 채식 음식이 아닌가요? 사실이다. 감자는 채식의 일종이다. 만약에 날감자를 베어 물어 씹어 삼킨다면 이것은 위장 속에서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굽거나 쪄서 먹으면 턱이 아플 때까지 씹어도 그것은 물로 변하지 않는다. 일단 구운 감자는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매우 농축된 전분의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농축된 전분이 스테이크와 함께 위장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전분 음식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소화액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 환경에서 활성화된다. 화학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것이다. 이 둘은 서로를 중화시킨다. 당신은 지금 막 스테이크와 감자를 먹었다. 그것들은 위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해할 소화액들이 막 중화되었다. 위장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한히 지혜로운 인간의 몸은 비상사태를 즉시 알아차린다. 왜냐하면 몸 안의 최우선 순위가 음식물의 소화이기 때문이다. 몸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더 많은 소화액을 분비시켜야 한다. 이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소화액들이 위장에서 분비된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길까? 이것들은 또다시 중화된다. 이제 몸은 정말 한계까지 몰리게 된다. 더 많은 소화액이 위장에 분비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몸에서 이 모든 소화액을 만들어내려면 많은 과정과 시간이 소요된다. 소화액이 또다시 위장으로 분비되면 우리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나는 앞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크게 볼 때 3단계에 걸쳐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된다고 말한 바 있다. 위장과 소장과 대장이 그 3단계이다. 그러나 제대로 소화되고 분해되지 못한 음식이 위장의 연동작용으로 위장을 빠져나간다. 이 소화가 덜 된 음식은 위장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묶여 있다가 강제로 소장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위장은 소장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힘들다. 이젠 내 차례야. 섞어 먹으면 부패한다. 생각해보자. 소화시키기 힘들어 위장에 오래 머문 음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오랫동안 위장에 머무른 대부분의 단백질은 부패된다.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발효된다. 부패되고 발효된 것은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은 건강한 세포에 흡수될 수 없다. 부패되고 발효된 음식은 몸에서 유독한 산을 발생시킨다. 부패와 발효 때문에 가스가 찬 느낌과 헛배,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등을 경험하게 된다.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우리는 이제 한 움큼의 소화제와 제산제를 털어넣는다. 왜냐하면 음식을 되는 대로 무차별하게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음식들이 한꺼번에 모두 위장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몸은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음식을 장에서 내보내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족속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제를 먹는 야생동물을 보았는가? 모든 것이 부패되고 발효되어 결과적으로 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장에는 실제로 한 뭉텅이에 부패하고 썩고 역겨운 냄새만 나는 음식만 남아있게 된다. 억지로 위장에 머물러야 하는 음식은 소화가 되지 않으며 말 그대로 썩어가고 있다. 음식 안에 존재해 있던 영양분도 잃게 된다.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음식이 오랫동안 위장에 머무르기 때문에 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 다음 음식은 억지로 9m나 되는 소장과 대장을 거쳐나가야 한다. 소장과 대장을 합쳐서 9m나 되는 소화기관이 이 썩은 음식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피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에너지가 없는 것이다. 이 음식은 위장을 벗어나는 데만 8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소장과 대장을 모두 통과하는 데는 20에서 40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만약 음식이 제대로 배합되었다면 그것은 완전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에너지로 이용된다. 소화되지 않은 어떤 성분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다. 또한 잘 맞지 않는 음식이 서로 배합되어 섭취되면 당연히 발효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소화관에서 알코올이 생산되는데 술을 마신 것과 같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며 간을 손상시킨다. 빈속에 닥치는 대로 먹고 나면 술을 마신 것처럼 어질어질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단백질이나 간헐적 단식 후에 과식을 금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는 이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소모를 원치 않는다. 음식이 위장 안에서 8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부패하고 발효되기를 원치 않는다. 20시간 이상 부패한 채로 남아있어서 장을 망쳐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음식이 부패, 발효, 헛배, 속쓰림, 소화불량 없이 위장에서 3시간 정도 머무르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이 빨리 효율적으로 장을 통과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한 번에 2가지가 아니라 1가지의 농축 음식을 먹는 것이다. 2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동시에 먹는 것은 음식이 체내에서 부패하게 되는 큰 요인이다. 썩은 음식은 소화되고 흡수될 수 없다. 부적절한 음식의 배합은 동화주기와 배출주기를 철저하게 방해한다. 이 모든 문제를 피할 간단한 방법이 있다. 스테이크나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라.
어떤 살코기를 먹는다면 그것이 그 식사의 한 가지 농축 음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그것과 함께 다른 어떤 농축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감자, 밥, 국수, 치즈 혹은 빵도 안 된다. 그러나 수분 함량이 많은 음식과는 괜찮다. 달리 말해서 스테이크와 함께 약간의 채소, 예를 들어 상추나 브로콜리를 같이 드시라는 말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채소든 괜찮다. 채소는 특정 소화액이 거의 필요가 없다. 채소는 중화액이나 산성, 알칼리성 액에서도 분해된다. 말하자면 브로콜리나 호박을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어떤 방식이든 괜찮다. 만약 구운 감자를 먹고 싶다면 그것도 좋다. 구운 감자를 드시라. 순수한 탄수화물 음식인 현물밥을 함께 먹으면 그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그것을 약간의 버터와 함께 먹어도 된다. 호박, 콩, 브로콜리 또는 원하는 다른 채소 또는 샐러드를 함께 먹어도 좋다. 당신은 굶주릴 필요가 없다. 당신은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어도 좋다. 그러나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쏟아 넣거나 그것들을 모두 동시에 먹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이 한 번의 한 가지 방법은 부패도 되지 않고 발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최대한도로 추출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소화불량을 끝내고 에너지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 배합의 원리를 어기면 부정적 결과들이 나온다. 이 원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온다. 긍정적인 것을 구하자. 맨 첫 번째 긍정적인 결과는 당연히 날씬한 몸매와 청명한 피부로 나타날 것이다.